네, 보신 것처럼 대만 총통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양안 관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대만 사상 최초로 여성 총통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좀 과거와 다른 점이라든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그 화교권, 대만은 물론이고요. 전체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최초로 여성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지금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계산을 해도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개념은 지난 2000년 선거에 민주진보당이라는 당, 지금 그 차이잉원 후보가 나온 당이 정권을 한번 가졌었죠. 8년간 천수이비엔 총통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시 국민당 마잉조 총통이 8년을 통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차이잉원이라는 민진당 후보가 된다면 아주 그 양성적인 민주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사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이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경제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이런 어떤 선례를 분명하게 남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은 사실 양안 관계라는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대만의 정체성, 네.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 대만의 안보 문제, 네네. 그다음에 외교 공간. 왜냐,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22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국제 공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런 거가 만약에 지금 기자가 리포트한 대로 대만이 독립지향적으로 계속 간다면 그 전에 양안 관계 안정된 분위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고 나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차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또 소수민족 출신이라고요. 네네. 차이잉원 후보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주민의 피가 좀 섞여 있습니다. 대만은 원래 이 말레이 계통의 이제 민족이 16개 민족이 있고 그중에 이제 9개 큰 민족이 있고 이 명나라 말기 이때 사실 그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성공이라는 그 당시 청나라 장군이 한 300만 정도를 데리고 왔는 300여 년 전에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중에 객가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카라고 그러죠. 이 객가인 혈통과 이 대만 원주민 혈통이 약간 섞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민진당이라는 당이 1986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네. 국민당 일당이었죠. 그러다가 14년 지나고 나서 2000년에 이제 새 정권이 출범을 하고 그때 민진당 당원도 아니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 주임을 맡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04년에 이제 민진당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죠. 네. 그 정치대학 법률학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도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네.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당한테 눌려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이 사람이 나와서 선거를 이끌면 7번이나 그 국민당한테 대승을 한 네.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네.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맞서는 그 국민당의 주리린 후보, 네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주리룬 후보는 원래 이번에 총통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국민당이 홍시오주라는 여성 후보를 내세웠었죠. 그런데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급진적인 대중국 통일론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 대만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마잉지오 정권이 너무 중국하고 가까워서 네. 대만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고 왜소화되는데 지금 무슨 통일이냐, 그렇다면 네. 중국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냐, 이래서 국민당 원로들이 이 조리론이라는 지금 그 신베이라고 이
신대북시, 그러니까 타이베이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네. 우리 뭐 강남 강북 하듯이. 그래서 이 신북시 시장인 조리룬을 이제 후보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것도 초유의 사태죠. 네. 근데 이 조리룬 역시 그 대만 대학을 나왔고, 최고 명문 대만 대학을 나왔고, 뉴욕에서 회계, 금융 이런 걸로 학위를 했고, 대만대에서 또 교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이제 입법원, 우리 국회의원이 같은 그런 이제 입법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정계에 왔는데요. 차차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선거 전에 들어왔고, 국민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현 총통의 그 지나친 친중국 정책이 지금 집권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천수이비엔 총통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그 대만의 총통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민주진보당이라는 민진당이라는 이 당의 기본 강령은 대만의 독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을 둘 수밖에 없었죠. 네. 중국과 거리를 두는 건 괜찮았는데,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양안 관계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갈등이나 이런 것. 네네. 그러면 대만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 합중국 대통령은 참전할 수 있다,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다라는 의회 법이 있어요. 이게 네. 대만 관계법인데, 이거를 믿고 너무 이제 중국하고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미국한테도 부담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방이 이 현상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도 관계가 안 좋고 미국과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네네.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죠. 이 틈에 마잉지오라는 국민당 후보가 우리는 결국 중국 대륙과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 경제 발전도 된다, 이래서 8년간 잘 지내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그러면 8년간 잘 지냈으면 국가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국민들한테 그 부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네네. 경제는 가까워졌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돌아온 게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제 종속만 더 심화된 게 아니냐. 그리고 재벌이라든지 친중국 인사들만 배불러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네. 그 항의를 하게 된 거고, 그 대표적인 항의가 학생들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입법원을 점거한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네. 결국은 서비스 무역까지 개방을 하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취업할 때도 없어지고, 네네. 지금 집값도 오르고, 우리 뭐 88세대라고 그러는데 대만의 지금 청년 세대의 초임이 우리 돈으로 한 8, 9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집세를 조그만한 원룸 전세를 해도 한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네. 기존의 국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이 이 학생들,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중국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결과가 원래 예상보다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당은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어렵게 가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 민진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중국으로서는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진보당이라는 이 민진당이라는 당은 대만이 독립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독립된 국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당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당처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이 국민당과 공산당 정부가 92년도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동의를 했어요. 하나의 중국은 중국은 하나다. 다만 그 중국이 어떤 중국이냐는 각자 표현한다. 그것도 구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은 이 전신이 중화민국이거든요. 네. 네. 손문이 세운 중화민국이 우리 국가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은 탁 나오더니 대만이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갈등이 잠복돼 있고 또 네. 앞으로 그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만일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양안 관계가 변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네. 이것이 우리나라 혹은 또 한중 관계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 양안 관계가 얼마나 변할 거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이 차이잉원은 대선 토론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그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총통이 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다. 기존의 양안 교류의 성과를 나는 중시한다. 네. 다만 92년에 했던 하나의 중국 합의는 모든 국민이 동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을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차이잉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내부 민생 문제와 독립 네네. 이런 것보다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지금 이 소위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런데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만이 대중 대일 외교, 대미 대일 외교를 강조한다면 이쪽이 한 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미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미 갈등이 또 폭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 남북 요새 뭐 핵 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만은 네. 이런 데서도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적극적인 협조. 지금 사실 북핵 문제 같은 경우가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총통 선거가 동북아 향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와 함께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